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4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3부분을 할 거예요. 제 수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독해 3부분이 지문이 있고 할당되는 문제가 4문제고 20문제를 내가 20분 동안에 풀어야 돼. 사실 이론상은. 그러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 생각하시려면 독해 3부분 는 문제풀이 순서가 중요하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인가 어차피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염두에 두시면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문제 볼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론을 내가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거여서 이론을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내가 문제를 보겠다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고 또 우리가 대비 특강이잖아요. 시험을 얼마 안 남겨두고 지금 재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데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역으로 가는 거죠. 공부를.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의도로 나왔고 어떤 유형의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역으로 접근을 해야 실질적으로 시험 현장에서도 그 순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오늘 적중 문제 보실 거고요. 이렇게 풀자 풀이 순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푸는 게 아니라 특히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 먼저 읽고 보기 보시면서 지문 보시면서 키워드 잡고 다시 보기로 가고 이 순서가 있어요. 왜 순서가 독해 3부분에서 유난히 더 중요하냐면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많으면 하나하나 차근히 지문 읽어가면서 분석하면서 그 의미 파악하면서 문제 풀면 좋겠죠. 하지만 시험이라는 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필요한 메시지를 빨리빨리 따서 중요한 정보를 포착해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정확도 있게 답을 고를 수 있는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제 의도와 핵심 전략을 볼 겁니다. 이게 매 문제마다 출제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거는 물어봐야겠다.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데 얘가 이걸 알까라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파악하셔야만 이런 문제를 냈구나.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까지 전략까지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시험을 내가 지금 얼마 안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요 순서대로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한 순서도 빠뜨리시면 안 돼요. 문제만 풀고 그냥 정답 이렇게 체크하고 채점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만 대충 보고 단어만 외우고 가는 게 아니라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모두 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오늘의 적중 문제 봅니다. 매번 이제 독해 3부분 할 때마다 지문이 길죠. 막 답답해요. 이제 이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근데 일단은 그리고 내용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중간중간 단어가 턱턱 걸릴 때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이 도대체 그래서 무슨 내용인 거지? 라는 게 좀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는 지문이라는 거. 그럼 이런 지문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차근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긴 지문이 하나 나오고요. 문제가 1, 2, 1번, 2번 문제만 봐도 구체적인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73번 같은 경우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고 74번은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구나. 그럼 보통 4문제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제까지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예외가 있는 경우도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주제, 제목을 묻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스텝 봅니다. 우리가 딱 이 문제를 독해 3부분의 이 지문을 딱 접했을 때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하는지 지문부터 읽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영어 토익이나 뭐 탭스나 토플 시험이나 아니면 중국어 시험이나 기타 다른 언어 관련된 시험에서 모두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긴 지문에 할당되는 문제들을 풀 때에는 지문 내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일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의 문제가 이 지문에서 네가 반드시 알아야 돼 라는 그 세부 내용을 묻고 있다는 거야. 필요한 정보를. 그것만 우리가 빠르게 캐치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를 먼저 보실 거예요. 윗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비로소
第六瓶汽水, 여섯 번째 사이다를 먹을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단어 자체가 여섯 번째 사이다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만 이 글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도 이것만은 내가 알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시엔지资源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난 资源 자원은 알겠는데 시엔지가 뭔지 모르겠어. 유효 자원이라고 남아도는 자원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건 뭔지 모르겠어. 그 대신에 시엔지资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문상에서. 그럼 이 시엔지资源이라는 게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럼 이 키워드가 나오면 보기랑 비교해서 그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为什么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지문상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과 같이 오는 그 부분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为什么를 물어봤잖아요. 왜? 그러면 뭐뭐 때문이야. 왜 그럴까?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분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有些人 어떤 사람들이 没有得到第六瓶汽水 왜 여섯 번째 사이다? 나는 모르겠어. 내용은 모르겠는데 자꾸 여섯 번째 사이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못 먹나 봐. 왜 못 먹을까? 그죠? 제목은 뭘까? 자,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섯 번째 사이다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지문을 읽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자, 키워드 보시면 딴이라는 거. 그러나라는 접속사는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나 뒤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뒤에 중요한 정보가 이제 나올 거야 라고 힌트를 주면서 시작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역접관계,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이 딴. 그죠? 딴시, 不过 이 접속사가 나오면 영화 재밌었어. 근데 그러면 재밌다라는 얘기보다 근데 뒤에 얘기가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딴 뒤에 怎样饿到第六瓶 어떻게 여섯 번째 사이다를 먹는지가 지금 게임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먹는지가 나오겠구나. 여기서 스톱하셔야 돼요. 다 읽지 마세요. 다 읽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해당 문제 보기를 먼저 읽고 나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문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 관련된 이 문항에 이 보기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짜이마이핑 하면 하나 더 산다. 막 콩빙, 빈병을 팔아치운다. 그죠? 마빙즈, 병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 시앙비에런지 이거 콩빙, 이 빈병을 다른 사람한테 빌린다. 자, 여기서 느낌이 좀 오셔야 되는 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느낌이 올 거예요. 보기에서 4개밖에 안 되는 보기에서 중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핑은 당연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빌린다, 빌려준다가 C 뒤에 2개가 이게 달라요. 근데 병을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빌리는 건지 그 차이를 내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일 수 있어요. 분명히 빌리는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내가 빌리는 건지 내가 빌려주는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빌리는 건지 그거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거 나오네요. 그 해당되는 지문을 쭉 읽다 보면 지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딴 다음으로 나 이제 중요한 얘기해 라고 하는 거에 또 힌트 중에 하나의 단어가 이 지시예요. 사실은 말이야, 저도 이제 말할 때 이 사실은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사다 보니까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你可以这样做 그러니까 이제 바빠 죽겠는데 막 쭉 읽다가 답이 뭐야 하고 나오는데 지시 이제 나오려나 보다. 시앙비에런지 이거 콩빙 끝났어요. 그쵸? 다른 사람한테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다 하나가 2원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돈을 가지고 사이다를 몇 개를 먹을 수 있냐 막 이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심층적인 이 지문의 이해보다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답 나왔습니다. 자, 시엔지주의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재빠르게 찾아야 돼요. 쭉 읽다 보니까 저종 시엔지주의원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 부분에서 여기 또 나오죠. 每个人都有很多 시엔지주의원이 나오죠. 그럼 이제 답이 나올 것만 같아.
그럼 해당 문제에 대한 보기를 먼저 보라는 거죠. 可以扔掉 버릴 수 있어요. 버려도 돼요. 污染环境 하면 환경으로 오염시켜요. 往往被忽视 종종 무시당해요. 얘가 会占用空间 空间을 차지할 수 있어요. 요 4개 중에서 맞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여기 나왔어. 그리고 나서 他们或者 혹은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여기서부터는 꼼꼼히 읽으셔야죠. 被 당해요. 뭐 이왕 잊혀져요. 저 구석탱이. 或者被丢弃 버려져요. 그쵸? 일단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이걸 함을 당하지 하게 된다면 우리 놀라운 소득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지고 방치하지 말고 좀 사고를 전환을 해서 한번 해보자. 여기 정답이 뭐예요? 종종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A는 이제 답이 아닌 이유가 버려도 된다예요. 버려도 안 된다거든요. 이게 그의 때문에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얘는 뭘 당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김을 당한다. 为什么? 왜 이거를 못 얻을까요? 자, 보시면 那些没有得到第六瓶汽水的人 답 나오네? 여기 이거 키워드 나오네?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보기 먼저 보셔야죠. 능력이 부족해서. 교환을 원하지 않아서. 사이다를 다 팔아치워서. 没有合理利用 합리적으로 자원을 이용하지 못해서 하고 나와요. 不是因为而是因为不是而是比얘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야. 답 나와요. 왜 셔머에 해당하는 답 여기 나와. 나 이제 얘기할 거야 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지문이. 무엇이 이 부분이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사고의 전환을 그러니까 바꾸기를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사고의 전환을 못해요. 그래서 没有最大限度地 최대 한도로 이미 갖고 있는 자원을 잘 이용하지 못해서이다. 정답은 그래서 D가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 형식의 그 지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5급까지는 사실상은 주제가 첫 번째 단락 혹은 마지막 단락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운 적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논점을 이렇게 풀면서 논술을 할 때 두괄식이 있고 미괄식이 있고 병렬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두괄식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초반에 그냥 던져서 시작을 해요. 오늘 난 이 얘기를 할 거야가 두괄식이고 미괄식은 쭉 다 얘기하다가 내가 오늘 하고자 했던 얘기는 바로 이거야 라고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미괄식. 병렬식은 매 단락마다 주제가 결합이 하나로 돼서 이제 이렇게 딱 주제가 나오는 경우를 병렬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5급에선 두괄식 아니면 미괄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주제에 해당하는 보기를 먼저 보고선 이제 파악을 해야죠. 6원짜리의 용도. 그러니까 2원짜리 사이다를 이제 6원을 주고 한 병당 사이다가 2원이에요. 근데 공병 2개를 모으면 새 사이다 하나를 교환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6원을 가지고 네가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사이다가 몇 병일까? 그럼 공병이랑 다 교환을 하면 그러면 이제 5병까지 먹을 수 있는데 근데 5병을 먹은 채로 이제 마지막으로 교환을 해서 공병 2개를 갖다 주고 5병째를 먹어요. 그럼 이 먹고 난 다음에 얘 아이가 공병이 남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공병이 없으니까 2개 합쳐서 얘를 사이다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가 남는다는 거야. 이 남는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다른 사람한테 공병을 빌려서 내가 새 사이다를 바꾸고 나서 이 사람한테 이 남은 공병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도 더 먹을 수 있고 나도 더 먹을 수 있고 이 얘기인 건데 내가 그걸 다 이해를 못해도 일단은 봐야겠다. 잊어버려진 사이다. 你喝过那瓶汽水吗? 너 그 사이다 먹어본 적 있어? 别浪费你的空瓶. 너의 공병을 낭비하지 마. 어느 정도 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답을 골랐겠지만 내가 그냥 바쁘게 풀었어.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 근데 첫 번째 단락에서 이미 이제 서두를 얻었어요. 6번째 사이다. 우리 마지막 단락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예민하게 이걸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시시각각 발견합니다. 사용 가능한 콩빙을. 그죠? 그래서 이 6번째 이거를 얻지 못하는 사람하고 앞에 문제를 푸는 게 나왔잖아요. 자, 합리적으로 이용 못하면 안 되잖아. 우리 공병 낭비하지 말고 잘 이용하자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문제를 풀었는데 이 독해 3부문에서 중요한 건 빠르게 정보를 분석하고 정답을 고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질문 먼저 읽어야 되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설명문의 주제 언제 풀려고 말씀드렸죠? 첫 단락 혹은 마지막 단락에 있다라는 거. 다 읽고 막 생각하실 필요 없이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문제를 풀어봤는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다 내용을 파악하고가 아니어도 사실 주제까지 다 풀고 나면 그제서야 파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오늘 지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질문과 문제를 조금 신경 쓰면서 풀이 순서 기억하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며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